저는 코인 투자로 마이너스 50%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요즘 코스피나 미장 대형주들 날아가는 거 보면 미치겠어요. 하루에도 15% 이상 폭등하는 날이 나오고 주변에서 삼전이나 하이닉스, 엔비디아 사서 돈 벌었다는 얘기 들려오고 이게 포모구나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 상태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50%예요. 보통 이러면 매일 차트 들여다보고 손절할까 말까 피가 말라야 정상인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못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남들 다 벌 때 계좌 반토막이 난 제가 어떻게 멘탈을 잡고 버티고 있는지 오늘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덤덤했던 건 아니었어요. 투자를 시작한 건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문득 미래가 불안해지더라고요.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모아둔 돈도 없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나 이제 결혼한다, 뭐 대출 받아서 신혼집 아파트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돈의 단위가 기본이 수천만 원, 억소리 나는 금액들인 거예요. 평생 일하면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그 돈을 만질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이 막 생긴 거죠. 그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의 첫 투자는 코인 투자였는데 뭐 코인 전망에 대한 의견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지만 제가 수많은 자산 중에 왜 하필 코인을 골랐냐면요. 지금 우리가 쓰는 현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결국 인플레이션은 계속 될 거고 최근에 환율이 크게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떡락한 것처럼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조금씩 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 중에서도 리플이라는 코인은 기존 은행들의 복잡한 국제 송금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고, 카스파라는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전송 속도까지 잡아낸 기술이라 눈여겨봤어요. 두 코인의 방향은 좀 다르지만 둘 다 미래 금융에서 확실한 역할이 있을 거라는 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의 판단 근거는 이런 내용들이었고 이 생각은 지금도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사실 첫 투자를 할 당시에 비트코인을 사고 싶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매수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때 살 걸, 인생을 걸 걸 이라는 후회들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아무튼 수많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저는 리플과 카스파라는 코인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4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을 보고 묻어두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내 원칙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제 계획대로 움직여주질 않더라고요. 처음에 리플을 6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얼마 안 돼서 코인 불장이 온 거예요.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오르는데 마냥 기쁘기보다 더 일찍 많이 살 걸 하는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싫어서 리플 투자를 멈추고 카스파라는 코인을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얼마 안 가 코인 불장이 꺾이더니 하락장이 찾아온 거예요. 처음엔 리플이 벌어다준 수익으로 카스파의 손실을 좀 메꿨지만 행보장 하락장이 길어지다 보니 그것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결국 계좌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제 멘탈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켜면 코인은 사기다, 망했다 라는 비관적인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그때부터 이제 맨날 차트만 보고 있고 커뮤니티 보고 있고 내가 잘못 고른 건가?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국장으로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제 장기 투자를 외치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마이너스 50%라는 숫자가 찍히니까 이게 밥맛도 없고 일할 맛도 안 나더라고요. 아마 지금 주식이든 코인이든 물려서 포모를 느끼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 감정이 뭔지 뼈저리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맨날 불안해하면서 잠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은 그 불안감이 정말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제가 멘탈 관리를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시선을 다 목표로 돌려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저는 시드 1억을 모아서 코인에 5천, 미국 주식에 5천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로드맵이 있었어요. 지금 코인 시드 5천은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고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미장 5천만 원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에 대한 공부와 전략 구상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여전히 제 코인 계좌는 반토막이지만 제 시선이 마이너스 50%이 숫자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다음 목적지를 보게 되니까 마이너스 50%라는 숫자가 생각보다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게 진짜 장기 투자자들이 버티는 방식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들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하는 과정이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결국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흔들려서 던지면 그게 누군가한테 넘어가는 거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손절하지도 않았고 제 계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0%라는 숫자가 절대 유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절망스럽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 투자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직 없고 정답은 결국 시간이 알려주는 거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이너스 계좌를 보면서 밤잠 설치거나 남들 돈 벌었다는 소리에 내 선택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선택이 무조건 맞다라고 장담은 못하는데 제가 그 피말리던 불안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인간은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도 눈앞의 숫자에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걸까?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버텨내는 걸까? 이런 저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불안한 멘탈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마저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